우리는 모두 목표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살 빼야지, 책을 더 읽어야지, 이번에는 꼭 시험에 붙어야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 같은 다짐들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 머리로는 원하고 있고 계획도 세웠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목표와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야식 앞에서 무너지고, 시험 공부 대신 스마트폰을 붙잡고, 좋은 관계를 원하면서도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칼 융의 통찰이 등장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이 의식을 방해할 때 그것은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신호다. 즉,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방해하는 건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지력의 부족을 탓합니다. 하지만 융은 거꾸로 묻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가? 라고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 할 때 보이지 않는 힘이 발목을 잡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무의식을 무시해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은 왜 우리의 목표를 방해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나쁜 적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동반자일까요? 이 질문을 파고드는 여정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칼 융의 사상 속으로 들어가 무의식이 왜 우리를 방해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삶의 동력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칼 융은 프로이트의 제자이자 동료였지만 결국 그와 갈라섰습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주로 억압된 욕망과 충동으로 보았다면 융은 무의식을 훨씬 더 풍부하고 창조적인 힘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무의식 안에 개인적 무의식뿐 아니라 인류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안에는 원형, 즉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니는 상징과 심리적 패턴이 자리 잡고 있죠. 그렇다면 목표와 무의식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우리가 세우는 목표는 대체로 의식적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그런데 무의식이 동의하지 않으면 목표는 추진력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엔진은 돌아가는데 브레이크가 동시에 밝혀 있는 것처럼요. 융은 이 현상을 그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밀어내고 싶어하는 욕망이나 감정, 혹은 나의 또 다른 모습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실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시다. 하지만 무의식 속에는 쉬고 싶다, 반항하고 싶다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의식은 은밀히 반발합니다. 게으름, 회피, 자기 파괴적 행동 등으로 드러나며 결국 목표 달성을 방해하죠. 융이 강조한 건 단순히 그림자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통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무의식은 단순한 방해자가 아니라 우리가 놓친 진실을 알려주는 안내자라는 것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기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융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이 우리의 일상 속 목표 추구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 무의식의 방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다짐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면 어느 순간 치킨을 시켜 먹습니다. 다음 날은 자책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지만 며칠 뒤 또 무너집니다. 여기서 흔히 의지가 약해서 그래라고 말하지만 융은 달리 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가? 혹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목표는 합격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갑자기 유튜브를 켜거나 방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이건 역시 단순한 게으름일까요? 아니면 무의식이 너는 정말 이 길을 원하니? 라고 묻는 걸까요? 연애 관계에서도 무의식의 방해는 자주 나타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서도 사소한 말에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상대를 시험합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원하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상처받을까 두려워 관계를 파괴하려는 충동이 작동하는 것이죠. 이처럼 무의식은 우리의 목표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의식의 방해가 단순한 적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 욕구, 감정, 상처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이어트 실패 속에는 위로받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고, 공부 회피 속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 맞는가라는 불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무의식은 우리를 방해하면서 동시에 진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무시하면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만 메시지를 읽어내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의식의 방해를 삶의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그림자를 인정하기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모습만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언젠가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다이어트 중에 무너지는 나를 단순히 의지박약으로 보지 말고 나는 위로받고 싶구나, 나는 쉬고 싶구나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파괴적으로 튀어나오는 힘이 약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의식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융이 제안한 기법 중 하나는 적극적 상상 액티브 이매저네이션입니다. 떠오르는 감정이나 이미지와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단순히 억누르지 말고 마음속으로 그 감정을 의인화해 묻습니다. 너는 왜 공부를 방해하니? 그러면 의외의 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너는 사실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없잖아. 이런 대화를 통해 무의식의 숨은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목표를 자기의 성장과 연결하기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성취만을 목표로 삼으면 무의식은 쉽게 저항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나의 더 큰 삶, 내면의 성장과 연결하면 무의식도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다이어트도 단순히 몸무게 감량이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고 돌보는 과정으로 바꾸면 무의식은 더 이상 반발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실천을 반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의식의 방해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지만 작은 습관의 힘은 무의식을 서서히 설득합니다. 매일 10분의 명상, 하루 한 줄의 일기, 작은 성취의 기록은 무의식의 나는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결국 무의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통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럴 때 목표는 더 이상 강제로 밀어붙이는 싸움이 아니라 무의식과 함께 걷는 여정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것이 우리 삶에 감동적인 의미를 갖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목소리, 무의식이 여전히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이 말했듯 무의식은 결코 단순한 적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만나야 할 동반자입니다. 때로는 무의식이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너 지금 정말 내 마음을 보고 있니? 라고 묻는 내면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못할 때 목표는 흔들리지만 그 신호를 귀 기울일 때 목표는 오히려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다이어트 실패 속에서도, 공부 회피 속에서도, 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무의식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결국 그것을 마주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목표를 무조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의식과 손을 잡을 때 우리는 목표 이상의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이고 삶의 더 큰 성숙입니다. 칼 융의 사상을 다시 곱씹어보면 무의식은 단순히 방해자가 아니라 조력자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무의식의 신호를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을 대체로 실패의 핑계 정도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내 무의식이 방해해서 또 실패했어 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융의 관점은 훨씬 더 단호합니다. 무의식의 저항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강력한 알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인이 더 높은 승진을 목표로 삼고 매일 과로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계속 병에 걸리고 집중력은 떨어지며 결국 중요한 순간마다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때 단순히 내가 부족하다고만 여긴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의식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건 승진이니? 아니면 내 안에 다른 욕구가 소리치고 있는 건 아니니? 이 질문을 외면할수록 무의식은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 연애에서 계속 같은 패턴으로 실패한다고 해봅시다. 의식적으로는 이번에는 건강한 사랑을 하고 싶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무의식은 과거의 상처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패턴을 되풀이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결국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 경우 무의식은 너 아직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지 않았잖아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건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그림자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의식을 적대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융은 오히려 무의식을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의식이 던지는 불편한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내 삶의 진짜 갈망을 발견하는 순간 목표는 새로운 차원을 얻습니다. 무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적극적 상상 외에도 몇 가지 실천법을 더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꿈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의 메시지로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징이나 상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무의식이 보내는 언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계속 길을 잃는 꿈을 꾼다면 무의식은 방향성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반복되는 패턴을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실패할 때, 연애에서 싸움이 반복될 때, 목표를 미루는 습관이 있을 때, 그 상황과 감정을 적어보는 겁니다. 기록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의 흔적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늘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셋째,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 몸을 통해 드러난다고 봅니다. 이유 없는 두통, 반복되는 피로, 불안할 때의 가슴, 두근거림 등은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니라 무의식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머리로는 목표를 원하지만 몸은 완전히 거부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넷째, 상징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융은 인간이 상징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자꾸 떠오르는 이미지, 반복해서 만나는 단어 속에는 무의식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 자유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지금 목표가 자유를 억누르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철학적 확장, 무의식과 삶의 의미. 융이 사상을 더 철학적으로 확장해보면 무의식은 단순히 심리학적 개념을 넘어 삶의 의미를 묻는 존재입니다. 목표란 결국 우리가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무의식이 그것을 방해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세운 목표가 진짜 삶의 의미와 어긋나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세운 목표라면 무의식은 저항할 수 있습니다. 돈, 명예, 지위 같은 것들이 내 진짜 욕망이 아니라 외부의 강요라면 무의식은 거부감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융은 이것을 개별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사회의 기대가 아니라 나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의식은 단순한 적이 아니라 나침반이 됩니다. 불편한 감정, 반복되는 실패,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동시에 더 깊은 자기 자신으로 이끄는 길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무의식의 방해를 경험합니다. 하고 싶다고 마음먹었지만 끝내지 못한 일, 꼭 지키고 싶었지만 무너져버린 약속, 반복되는 실패들 말이죠. 그 순간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하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그 순간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목표는 더 이상 단순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통로가 됩니다. 실패조차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무의식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융이 우리에게 던진 가장 근본적인 물음일지도 모릅니다.